출근할 때는 해가 아직 안 떠 있고 퇴근할 때는 항상 해가 져 있어서 햇빛 노출을 할 상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날에는 바르진 않고요. 다만 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발라요. 여러분들의 피부 제가 AS 해드리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선크림을 사랑하는 나라, 우리나라 대한민국이죠. 오늘 이 선크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. 그래서 선크림 다들 열심히 좀 바르고 있잖아요, 그렇죠? 오늘도 바르고 오셨나요, 혹시? 네. 저도 오늘은 발랐는데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많은 곳에서 이제 다뤘긴 했는데 이런 선크림에 대해서 조금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들을 좀 전문 입장에서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보고 싶어서 오늘 갖고 왔어요. 저는 생각보다 매일 바르진 않아요. 선크림은 좀 외출을 하거나 이럴 때만 바르고 평소 사실 좀 슬픈 얘기긴 한데 출근할 때는 해가 아직 안 떠 있고 퇴근할 때는 항상 해가 져 있어서 햇빛 노출을 할 이제 상황이 별로 없다 보니까 출퇴근하는 날에는 바르진 않고요. 다만 좀 야외 활동을 할 때는 정말 열심히 발라요. 뭐 두세 시간에 한 번씩 예를 들어 이제 물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할 때는 누구보다 정말 좀 집착하면서 바르긴 하거든요. 선크림을 꼭 발라야 될 때 정말 제대로 바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럼 선크림 어떨 때 발라야 되나요? 선크림은 그냥 햇빛 나갈 때 바르는 건데 그냥 정말 데일리하게 햇빛 노출이 뭐 너무 없는 날에는 저는 안 바르거든요. 선크림 발랐을 때 또 클렌징을 이중산을 해줘야 되잖아요. 그것들이 또 피부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서 저는 일주일에 최소한 이틀 정도는 좀 선크림도 안 바르고 좀 세안도 좀 가볍게 하고 이제 그런 날을 좀 만들어 주거든요. 근데 매일 좀 야외 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선크림을 바르는 게 더 이득이 있으니까 선크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형광등 밑에서도 자외선이 나오거든요. 근데 자외선 자체가 형광등 밑에서는 좀 미미하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보통 다 LED 등으로 바뀌었어요. 지금 형광등이 있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불빛 아래서는 자외선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그런 경우는 좀 있어요.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좀 조명이 좀 굉장히 셀 때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실제 조명 때문에 자외선 노출이 있을 수가 있으니 조명 노출이 많으신 분들은 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면 되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그냥 실내에서 쓸 때는 선크림 바른다는 거는 뭐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. 운전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차 아니니까 선크림 안 발라도 되나요? 차가 햇빛을 막아주긴 하지만 차 안에서도 노출이 많이 돼요. 우리나라는 좀 선팅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좀 낫긴 한데 운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꼭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. 요즘 또 겨울이니까 스키장이 사실은 엄청나게 자외선이 많거든요. 특히 아래 눈에서 반사돼서 얼굴로 오기 때문에 여름 바다보다 더 열심히 바르셔야 돼요. 이제 선크림의 종류를 얘기하면은 크게 유기자차, 무기자차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기성 자외선 차단제, 그 다음에 무기성 자외선 차단제인데 유기성이라는 거는 바르고 나면 이게 화학적인 성분이 이제 변화가 돼서 햇빛을 막아준 성분으로 변화가 되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바르자마자 바로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. 그래서 바로 외출해야 되는데 내가 햇빛 바로 이제 센 데를 나간다 하면 유기자체보다는 무기자체를 바르는 게 낫고 유기자체 자체는 화학적인 성분이라고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피부에 예민하신 분들은 바르면 눈이 시리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좀 예민하신 피부, 민감하신 피부 이러신 분들은 유기자체는 안 쓰시는 게 좋고 무기자체는 무기질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바로 바르자마자 이 햇빛을 반사시켜줄 수 있는 가루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. 그 입자들이 햇빛을 즉각적으로 반사시키기 때문에 바로 내가 외출을 해야 된다 이럴 때는 무기자차 선크림 바르시는 게 좋고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얼굴에 잘 씻겨내지가 않아요. 상대적으로 유기자차는 잘 씻겨내지만 무기자차는 고운 이제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공에 박혀가지고 모공을 막을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유기자차를 좀 더 추천드리는 경우가 있고요. 무기자차를 썼을 때는 좀 클렌징을 더 신경 써서 해줘야 된다. 이제 이런 이제 주의사항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선크림 바르고 폼 클렌징으로 닦으면 안 닦여요. 남아있고 무조건 이중세안을 거의 다 해야 되는데 뭐 클렌징 오일이나 클렌징 밤 같은 걸 써서 이중세안을 해야 이 선크림이 다 지워지는데 다만 내가 너무 예민한 피부고 여드름이 잘 안 나는 피부야. 결국 세안을 열심히 하는 거는 여드름 트러블이 안 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여드름이 잘 안 나는 사람인데 세안을 너무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. 선크림이 남아있더라도 여드름이 안 나거나 트러블이 안 나면은 좀 남아옮겨져 있는 상태도 크게 뭐 나쁘진 않아요. 너무 예민하신 분들은 이중세안을 선크림 바르고 매일 하시긴 좀 힘드니까 선크림 중에서도 이지워시로 나온 게 있거든요. 이게 SPF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이 잘 되는 거잖아요.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텐데
보통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30에서 35도 충분해요. 50은 사실은 야외 활동할 때 쓰는 그런 거거든요. 보통 35 정도면은 세척이나 이제 끈적거림 이런 것들이 덜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예민하고 세안일 좀 잘 씻겨내가는 걸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SPF가 좀 낮고 이지워시라고 써 있는 걸 좀 쓰시면은 세안을 단일 세안으로도 좀 씻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게 양도 양이지만 자주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간격은 야외 활동 열심히 할 때 두세 시간에 한 번씩 발라준다. 딱 요거 대원칙만 알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화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덧 바르는 방법을 어떻게 한번 바르면 되는지. 야외 활동을 많이 했을 때 보통 두세 시간마다 짧게는 해야 되거든요.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 날에는 아예 좀 뿌리는 그런 선크림도 있으니까 사실 권장하진 않아요. 야외 활동을 매일 하진 않을 거니까 화장을 하고 야외 활동을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. 근데 그런 경우에만 좀 뿌리는 선크림, 미스트 종류 이런 거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선크림은 보통 이제 얼굴에만 바르시는 분도 있는데 뒤쪽 목까지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앞목 생각보다 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에 있는 목도 되게 중요하고 귀 쪽도 안 바르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귀 쪽도 좀 발라주시면 좋겠고, 그리고 광노화가 가장 많이 오는 데가 하나가 또 손이에요. 그래서 야외 활동 많을 때는 손도 좀 신경 써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외선 차단은 항상 선크림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리적 차단제라는 게 있잖아요. 양산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선크림을 정말 못 바를 날이고 너무 예민하고 오늘은 세안을 또 하기 싫고 이 선크림이 너무 나를 예민하게 만든다 하시는 분들은 양산을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. 그래서 여름이나 이럴 때 좀 야외 활동을 많이 한다 할 때는 꼭 이런 화학적 차단제가 아니라 양산 같은나 모자 같은 물리적 차단제를 쓰시면서 조금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그러니까 꼭 크림으로 되는 게 아니라 물리적 차단제도 있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고 대체제가 있다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피부 제가 AS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좀 선크림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. 선크림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조금 제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선크림은 항상 잘 바르는 게 좋지만 꼭 필요하지 않을 때는 또 과감하게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. 그래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고 물리적 차단제도 있으니까 자기 피부 타입에 맞춰서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